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아쉽게도 우리 시장이 힘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섹터에는 이렇다 할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삼성전자, SK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SK 하락세가 오늘도 4%의 낙폭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업 관련주 그리고 호실적 관련주로 분류됐던 금융주도 오늘은 쉬어가자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그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에코프로의 BM을 중심으로 에코프로와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바닥 다지기를 잘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일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 바이오주도 오전장은 좋지 않았는데 오후장 조금은 고개를 드는 흐름인데 마감까지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거래일 만에 다시 하락 전환한 양시장의 흐름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피 대형주의 약세 흐름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포인트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그 기분 좋음이 좀 순식간에 찬물 좀 껴얹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1% 넘게 떨어지면서 2,735선에서 위치하고 있고 이 코스닥도 한 0.7%에 좀 눌리면서 802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네요. 자, 수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 세력이 뭐 전기전자 섹터, 금융, 운수, 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400억 원 넘게, 기관이 3,500억 원 넘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개인이 나홀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 한 6,78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의 수급은 외국인이 나홀로 팔자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이 좀 방어를 하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는 5거래 연속 사들이고 있거든요. 147억 원, 개인 1,710억 원, 외국인이 1,7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3가지 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에너지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부분입니다. 해상 운임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너지 소재 업체는 추출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 운임이 오르게 되면 실적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부터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상반기 해상 운임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실적 결과부가 좋지 않다라는 건데 이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해상 운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7월 그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그러니까 지수라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줄여서 이게 1월 대비해서 약 3배나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운임이 엄청 비싸졌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소재 업체들이 실적에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거 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솔루션입니다. 이게 이제 케미칼과 첨단 소재 쪽 있는데 해상 운임 급등으로 영향을 두 쪽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첨단 소재 쪽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새 58% 가깝게 축소된 쪼그라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SOL 같은 경우에도 정유 섹터가 좀 타격을 받았는데 2분기 영업 손실이 95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OCI 같은 경우에도 해상 운임 향방에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 실적이 좀 좌우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주분들은 이 실적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해상 운임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2일 기점으로 어느 정도 눌리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서 괜찮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 시장 내에서는 하락세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사태
사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지 않으나 우리는 목표부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선박들이 자꾸 우회해서 삥삥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해상 운임이 올라가는 원인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도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국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생산도 좀 늘려가고 있고 소비도 위축되고 있고 이중구를 겪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수출 기조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중국발 저가 수출 장기화 될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물량을 해외로 다 몰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해상 운임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약간 떨어져도 그 하락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내 타이어 3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중소기업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수출의 한 80, 거의 9%가 해상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선이나 해운 쪽 이런 부분은 뭐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에너지 소재 업체는 해상 운임 급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제주에 등극할까라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 황제주는요 한 주당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년 만에 황제주에 등극할 수 있을까이고 지금은 보니까 약간 하락 반전이 됐어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한 상황. 오늘 장중 96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 온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 가나 봤더니 수주 잘하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생물보안법 기대감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그런 부분이죠. 연말에 통과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수혜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증권사에서도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번 달만 하더라도 7개의 증권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한 105만 원? 황제주에 등극할 수 있겠네라는 가능성을 투자자들은 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신규 모멘텀이 있다고 하는데 뭐냐면 신규 수주를 하게 되면 앞으로 오공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돌아갈 거니까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 ADC라고 해서 옆에 적어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항체와 약물을 접합한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체가 암 덩어리에 딱 갑니다. 그래서 약물이 그걸 죽이는 그런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DO는 위탁 생산이잖아요. 위탁 개발. 이런 프로젝트가 신규 모멘텀으로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길목에서 자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약바이오잖아요. 지금 제약바이오주 업황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앞으로 이런 섹터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저렴하게 뭔가를 대출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7월 바이오 관련 지수도 코스피는 떨어졌던 거에 반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흐름 비추어서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황제주에 언제 등극할까요? 기다려지게 됩니다.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뭐 시장도 안 좋고 해서 시장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미의 변심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7월 코스피 거래되고 이번 달이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54.3으로 전달과 비교해서 4%포인트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7월 일평균 거래량도 전달 대비해서 6월 대비해서 27% 감소했는데 미국 쪽에서 빅테크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타격을 입었고 뭐 미국 대선의 영향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진 흐름에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갔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은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7월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연중 최저치인데 그 2차 전지에 대한 그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에서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온 그런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그 시총 상위주의 흐름을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으로 코스닥에 대한 변심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미의 변심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거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거래 대금이 확 준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가지 이슈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떠나간다라는 뭐 아쉬운 이슈도 있고 오늘 시장도 떨어진 이만큼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텐데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떨어질 때 잘 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수익률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다고 또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주식 투자자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마켓나우 3부가 2대1 스핀에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마켓 스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주식 투자자분들은 안녕하시지 못하다고 합니다. 네, 네,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지금 SK하이닉스도 전혀 귀를 못 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나요? 네. 자, 글로벌 악재가 연일 터지다 보니까요. 자, 오늘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약세 흐름과 함께 글로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보시는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메가7 종목들, 빅테크 관련 종목들의 이 향 방향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증시 오전장뿐만 아니라 수급의 방향이 연일 좀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올라갈 땐 따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내릴 때만 우리나라도 같이 움직이는 건지 참 외국인들의 투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말을 오히려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장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이 어닝 시즌에 맞게끔 지금 트렌드, 다시 말해서 어닝 이 오픈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봉에 음봉이 자주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양봉이 나올 땐 장대 양봉, 음봉이 나올 땐 단봉이 음봉이 나온다는 것은 추세가 살아있고 그리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한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좀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양지수 일봉 캔들을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좀 화가 나실 겁니다. 어제 장대 양봉 61선 돌파가 도대체 왜 나왔냐라고 또 묻고 싶을 정도로 어제는 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작과 동시에 약세 출발 이후에 오히려 더 개파락의 양봉이 아닌 개파락의 음봉으로 나오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내일까지도 음봉의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은 오히려 더 약세 출발해야지 개파락의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코스피의 일봉 캔들이고요.
자, 반대로 이 동생포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양지수 코스닥도 약세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나 장중에는요, 아찔했습니다. 자, 1.2%까지 밀리다가 조금 전에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장중에 이 2차 전지 쪽에서 힘을 내는 바람에 밑에 꼬리를 달고 그나마 밑에 꼬리를 달면서 5일선에 그래도 붙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포지션을 잠시 체크를 해보게 되면 자, 역시 이제 글로벌 이 AI 반도체의 약세 흐름과 동일하게 대한민국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어제 현대차였죠. 현대차가 어제 이 변곡점 캔들을 만듦으로써 자, 오늘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안착형 캔들의 단봉에 음봉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조금 좋아 보이고요. 연일 상승을 이끌어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자, 개파락의 양봉에 단봉에 음봉이 나옴으로써 추세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에서 지금 바이오로 투심으로 넘어가고 있던 것이 대한민국의 거래소의 특징입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파로 인한 반도체 소부장이 연일 약세로 역배열의 이 투매 종목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하나 터졌죠. 산도즈의 기술 이전의 세부적인 항목을 재공시를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지금 급등 모습을 나오고 있고 자, 오늘 오전장부터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드디어 바닥에서 정배열 초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동평균선에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을 탈출할 수 있는 시그널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자, 일단 보고 일단 보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이 주요 테마에서 여러분들한테 종목별로 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데일리 스피인에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의 흐름들을 좀 한눈에 보여주는데 업종상의 1등이 그룹 제주입니다.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CJ가 4.7%, LG가 1.3%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지지를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섹터는 2차 전지가 아닌가 싶은데 에코프로 BM이 5% 그리고 에코프로가 1.8% 강세를 보여서 그랬죠. 자, 실적 테마는 플러스 섹터가 없게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단기 테마 1등이 Q10인데 2등이 마리아나입니다. 그 관련주가 Q10, 모비데이츠가 거래량 상위에 있죠. 14% 급등. 그리고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바이오랑 연결되잖아요. 10% 급등하면서 그 단기 테마 쪽에 있는 1등 Q10주, 2등 마리아나 관련주가 상승률 상위 그리고 거래량 상위에 대부분 이제 포진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어떤 또 오후장 핫한 테마를 봐야 될지 예, 파트너님은 뭘 고르시겠어요? 예. 핫한 테마를 골라야 되는데 핫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바닥에서 이제 탈출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나 이 시그널 자체가 이제는 매수 급소로 향하고 있는 2차 전지 쪽으로 네.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은 2차 전지를 네, 건드려야 맞습니다. 되겠죠. 이제 2차 예. 전지가 어찌 보면 세상의 모든 악재는 다 반영이 되어가는 모습과 함께 바닥에서 나오는 정배열 초입이 어찌 보면 이 자리가 최대 저점이 아닐까라는 의심까지 할 정도로 아주 수렴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에코프로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저점이 나올 때마다 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9만 원 선에 하단 자리에 3 저점이 와 있고 특히나 이제 며칠 뒤였죠. 저번 주 자, 수, 목, 금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특히나 어제하고 오늘의 캔들을 보게 되면 5일선에 걸쳐 가지고 특히나 이동평균선을 모두 다 수렴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수렴하다는 것은 손바뀜이 나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이 새로운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이 물량이 들어온다는 걸 보게 되면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기관과 외국인, 다시 말해서 개인이 들어와서 이런 자리를 못 만듭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연일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저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모든 악재는 오히려 더 그들이 싸게 살려고 하는 퍼뜨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 합리적인 의심을 또 하게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는 지금은 좀
가감하게 좀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종가에는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92,100원을 이탈하는 세럼봉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내고 다시 매도 후 재매수 전략이 꼭 필요한 자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어제 테슬라의 5% 급등과 함께 2차 전지 강세의 흐름이 오전장과 오후장에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 종목 그리고 이 중심에 있는 종목 에코프로를 여러분들에게 종가 기준으로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 또 봐야 되는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동일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하단 자리에서 양봉이 나올 때마다 개파락의 장대 양봉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앞전에 보시게 되면 7월 9일 자리에서도 개파락의 양봉에 거래량이 실어주는 자리와 함께 추세 전환형 변곡점 캔들이 생겼죠.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7월 25일 날 나왔던 이 캔들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연일 급락과 함께 그날 또 악재와 동일하게 개파락의 양봉을 출현하면서 거래량이 실어졌죠. 그 이후에 나왔던 이틀 전, 자, 이 26일과 그리고 어제의 월요일 캔들까지 지금 전 저점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과거와 동일하게 좀 화려한 이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단 저점을 만들고 변곡점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는 이 악재에 둔하고 오히려 더 호재에 민감하던 시기가 이제 천천히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 전지주 장 초반에 약세 딛고 상승 반전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단기적인 쌍저점, 단기적인 쌍저점 그리고 짝꿍댕이 단기적으로 좀 오고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도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오늘하고 이번 주까지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은 가만히 보면 이제 바닥을 파다가도 때가 되면 기세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눌렸을 때 자리를 한번 이제 깔고 있는 것도 네,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그런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뭐 해보게 됩니다. 매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도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예. 역시 바이오죠. 이 시간을 통해 이 시간 방송 준비할 때 우리 앵커님하고 다 같이 회의를 막 할 때 네. 갑자기 이제 나올 때쯤에 레고캠 바이오가 공시가 터져가지고 네. 산호를 지르면서 오늘 바이오가 좋다. 그리고 역시 바이오가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알테오젠을 말하고 싶지만은요. 알테오젠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너무 많이 이야기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그러면 알테오젠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종목 리가캠 바이오를 먼저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가캠 바이오는요. 자, 이 저번 주 금요일장에 제가 이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포지션을 좀 알려드린다라고 숨긴 종목, 블라인드 종목을 가져왔는데 그 이후로 어제 오늘 개파락의 양봉의 추세 정고점에 85,000원짜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제는 상단에 있는 악성 매물은 모두 다 소화되기 때문에 우상향 패턴이 어찌 보면 이 알테오젠과 함께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ADC 전 세계에서 내놓을 만한 기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ADC 기술을 들고 있는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 리가캠 바이오가요. 자,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기간이 쌍끌이 매수, 오늘 약간의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더라도 추세는 전혀 이상 없다라는 말과 함께 자, 오늘 이 상승 부분과 함께 오늘 분할 그리고 내일 만약에 개파락 출발하게 되면 한 번 더 산다는 생각에 자,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저는 ABL 바이오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가 드디어 이 저번 주, 자, 이 7월 15일부터 이어지는 7월 25일까지 밀집형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5일선을 깔고 가는 자리를 만들었죠. 그 후에 이 저번 주 금요일 자리부터 나오는 이 정고점을 먹으려고 그러는 자, 개파락의 양봉의 우상향의 이 양봉 패턴이 오늘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자, 오늘 제일 중요한 자리이죠. 38,000원에서 900원 자리를 자, 외국인은 매도를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가 바이오로 흘러가고 있고 그를 통해 가지고 기간이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이중항체는 항암제 분야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기존의 항암 신약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중항체의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R1이 단일항체 미 특허 결정의 모멘텀 지수
지속과 함께 어째 보면 이 바이오의 분위기가 이 후속 종목들 단일 기술 이전이 가능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가능한 리가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의 수급이 쏠릴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종가 기준으로 이 두 종목은 이제부터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모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반도체 다음에 주도주는 혹시 제약 바이오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네, 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기사도 참 많이 나오죠. 네. 자, 마지막 섹터는 뭐라고 보세요? 자, 지금 시장이 사실상 크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좀 연일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경기 민감주에서 방어주의 소개를 은행 그리고 통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세 번째 소개로 보험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보험주 중에서는 현대해상이 지금 차트가 지금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 보면 반도체라든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강했었던 몇몇 섹터에서 드디어 이제 물량이 경기 민감주에서 방어주로 옮겨가는데 그중에서 보험에서 첫 번째 현대해상이 지금 현재 자리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동평균선의 밀집형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연일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나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3개월째 이 매집 패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강한 이 시세를 좀 내고 있는데 차트를 보게 되면 캔들을 보게 되면 이 정도 캔들이면 무슨 7, 8%라고 볼 수 있는데 보험주다 보니까 이 정도 캔들이라도 좀 여러분들 좀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금 상존해 있는 가운데 특히나 경기 방어주에서는 어뜸이라고 볼 수 있는 보험 중에서 현대해상을 첫 번째 종목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DB 생명보험을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의 매물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현대해상처럼 캔들 한 10개에서 15개가 60일선 다시 말해서 이동평균선의 샌드위치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드디어 이 20일선을 약간의 이 돌파와 함께 내일부터는 정별 초입이겠죠. 20일선 머리에 있고요. 5일선 뚫어지게 되면 내일부터는 정별 초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 도착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민감에서 경기 방어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보험 중에서 현대해상과 DB 손해보험을 여러분들에게 좀 안전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보험주 중에서도 손해보험사 두 곳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니 해도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고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울산으로 이번엔 찾아가신다고 들었는데. 예. 네, 맞습니다. 이제 베트남에서 제주도에서 그리고 또 경주에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에요. 울산 역 앞에 있는 울산 컨벤션 센터에서요. 자, 8월 10일 여러분들과 함께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하반기 주도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매매의 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주도주의 이 찾는 여러 가지의 이 기준에 대해서 많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토크식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할 생각이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에서 무료 강연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수급 및 차트로 포착된 종목들, 상승률 상위,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급 포착주는요, 말 그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정배열 단계에 들어선 종목들입니다. 진원생명과학 현재 14% 상승 중인데요. 호흡기 감염병 관련된 종목이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입원 환자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진원생명과학이 가장
가장 강한 시세를 보이면서 14% 상승 중이고요. 인테리어와 가구 관련주로 꼽히는 NX 현재 6% 가까이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현재 3.85% 오르고 있습니다.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수주 모멘텀으로 인해서 향후 성장세가 더 기대된다라며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도 나왔고요. 하나손해보험은 현재 3.65% 오릅니다. 실제로 이 실적 테마 1등에 현재 PBR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업종 상위에도 금융, 보험, 지주 등 증권사 등 이런 종목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들이 다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현재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차트로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트 포착주에서는요, 현재 옵티코어, 푸드나무, 신신제약이 가장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옵티코어의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용 제품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국내 글로벌 대기업에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력을 20%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거기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습니다. 그리고 푸드나무는 11시 구간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현재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푸드나무의 경우에는 경영권 지분 매각 소식이 나와 있죠. 새 주인 찾기에 돌입을 했는데 이 푸드나무 여러 기업들이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신제약은 현재 23% 오르는데 녹는 마이크로니들 관련된 모멘텀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니들 제품에 관해서는 연내 시각처의 허가를 받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요. 외에는 유니테크노가 18% 오르네요. ESS 관련된 테마로 엮여 있죠. 이 유니테크노, ESS 관련된 종목들, 삼성 SDI와 넥스트라 에너지가 ESS 공급 계열 체결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NX라든지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들 수급가 차트 동반으로 포착된 종목들인 만큼 향후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차트 점수도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 KCTC가 현재 21% 상승 중입니다. 물류나 광고주들이 현재 티몬과 위메프 후폭풍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와 있는데 오늘 그 Q10 관련된 종목에서는 KCTC가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Q10은 현재 단기 테마 1등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외에도 관련 있는 종목으로는 모비레이즈가 현재 13.92%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산일전기가 현재 14% 오르고 있는데요. 산일전기 어제 코스피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죠. 특수 변압기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어제 공모가 대비 43% 상승한 채로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6, 7% 강세를 추가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 그 기세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상위 종목 내에서는 우리바이오, 오성첨단소재 모두 마리화나 관련된 테마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마리화나 비범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 두 종목이 연일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관련된 테마고요. 화일약품은 보합권 수준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0.26% 오르고 있고요. 외에는 앞서 살펴봤던 KCTC 관련해서는 동방, 모비데이즈 정도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 예스24도 2.68%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 중에서 마리화나 그리고 Q10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네 가지 테마들을 통해서 어떤 이슈,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데일리 핫스핀 네 가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데일리 핫스핀 수급 포착주는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 하반기 수주 모멘텀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 포착주 보겠습니다. 네, 차트 포착주는 CJ입니다. 현재 4%가량 오르고 있는 지주사인데요. 오늘 CJ의 경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호흡기 감염병 관련주인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되고 있는데 이 진원생명과학이 현재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네, 우리바이오입니다. 우리바이오 오늘 마리화나 테마 내에서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10% 넘게 상승 중인 종목인데요. 이 네 가지 종목 데일리 핫스핀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시각, 어떤 방향성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급 포착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증권사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이제 리포트가 막 올라오기 때문이죠. 자, 현재 스피인 점수는 72.5입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예. 자, 한국항공우주는요. 자,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정말 급등의 급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5조의 종목에서 이렇게 이 강한 수급과 함께 이 오늘 점핑 양봉을 낸다는 것은 이런 오늘 약세장에서도 좀 두드러지는 이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요. 오늘 무엇보다도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요. 자,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조업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2분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한 8,918억 원에 자, 영업이익은 785% 성장한 743억을 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종합점수가 72.5점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도 괜찮은데 단 오늘 시장이 어떤 시장이든 좀 약세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양봉들은 내일 만약에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면 또 오늘 양봉들은 내일 한 차례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로 좀 들어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무엇보다도 하반기 수주 모멘텀까지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시장이고요. 특히나 올해 자 2분기 실적 말고요. 전체적인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 2022년도에 1,400억 그리고 2023년도에 전년 동기 대비 74% 성장한 2,475억입니다. 자, 올해는 자,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은 아니지만은요 역상장까지 아니라는 걸 정말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 올해 2,554억의 전년 동기 대비 한 3%에서 한 4% 정도 성장을 할 수 있고 특히나 하반기에 이 모멘텀까지 이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한 7만 원 선까지 여러분들 좀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에만 해도 시가총액이 그래도 최고 7조까지도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기 모멘텀까지 합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하반기에는 더 상승할 거라고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보다도 내일부터 연속 한 3일 정도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실적을 증명해낸 종목들은 이렇게 좀 미래가 밝다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차트 포착주 보도록 할게요. CJ입니다. CJ는 실적과 밸류업 기대감이 좀 같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 네. 그래서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번 차트 포착주에 걸려서 좀 네, 분석 맞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차트 포착이라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도 있지만은 거래량이 전전일보다도 훨씬 더 늘어나면서 특히나 이 거래 이제 다시 말해서 이동 평균선이 어느 자리에서 이 골드 크로스 만드는 자리가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가지고 순간 이 2,500개 종목 중에서 잡힌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오늘 CJ를 여러분들한테 들고 왔는데요. CJ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이었습니다. 7월 23일 날 변곡점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 장대 양봉을 낸 후에 4일 연속의 하락을 좀 나왔지만은 자, 어제 지지 캔들 나왔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쌍끌이 매수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실어주면서 60일선을 돌파했습니다. 조금 아쉽다는 것은 조금 전부터 조금 밀려서 그러는데 좀 깔끔하게 좀 세게 지금 4.2%인데 종가 기준으로 한 6%대의 양봉을 좀 더 밀고 올라가서 60일선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자리가 나오면 훨씬 더 내일의 이 캔들, 안착형 캔들이 나오기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핵심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올리브영의 실적 개선이 지속될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까지도 영업이익은 자, 고속 성장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밸류 프로그램의 도입 계기로 인해 가지고 주주 환원 기대감까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캔들 자세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캔들을 보실 수 있으면 캡처까지도 해놓으신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금 얼마 전이었습니다. 7월 4일 날 장대 음봉 다음에 자, 이 7월 23일 날 장대 양봉 나오죠. 자,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전 저점에서 터닝이 나오는 짝꿍댕이 패턴에서 눌림목까지 나오는 자리는 이제는 추가 상승이 어느 정도 확률이 좀 높은 자리가 오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음봉이 나오더라도 급소 음봉, 아군의 음봉이니까 22선 깨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분할로 좀 끌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피인 점수는 78.4였습니다.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인데 최근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장중 오늘은 2,835원까지 갔거든요. 네, 이데일리 맞습니다. 스피인 점수는 72.5 어떻게 예. 보십니까? 진원생명과학은 여러분들 이 스윙 종목은 아니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과 요즘에 네. 또 이제 호흡기 질환 여러 가지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도 그렇죠. 들리더라고요. 걸리면 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병에 조심하셔야지 또 컨디션이 좋아진다라는 관점에서 진흥생명과학이 오늘 장대 양봉 낸 것은 요즘에 트렌드가 좀 바이오 트렌드가 좀 와 있고 그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여름철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따른 수혜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차트를요. 제가 과거 차트를 좀 좁혀가지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전 고점이 대부분이 한 2만 원 선, 19,000원, 2만 원 선에서 지금 1,000원, 2,000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스윙 포지션이 아니라 여러분들 데이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기업과 원료 의약품 공급 계열 체결도 소식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 이런 데이를 좀 보되 여러분들이 요 왼쪽 하단에 보게 되면 기업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적혀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스핀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이 어떤 역할을 했었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자세하게 보고 여러분들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스윙이 아니라 데이 관점에서는 여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인데 보면은 스피인에서도 아주 편리하게 나타나요. 우리바이오가 10%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 대선 관련주로에 네, 얽혀 맞습니다. 있습니다. 스피인 점수는 74점이고요. 오늘 장중에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추가 상승할까요? 자, 추가적인 상승은요. 자, 무엇보다도 해리스가 또 추가 이제 이 지지율 반등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 가지고 좀 시장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해리스 부통령이 과거 마리아나 비범죄화 추진 이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을 또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의료용 대마 재배뿐만 아니라 성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자, 연구 승인 업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 이제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 중에서 우리 바이오가 지금 현재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거의 20%대,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가다가 좀 밀렸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종목들은 장중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당일 청산 기준으로만 넘겨야 됩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뭐 오늘 저녁에 이 또 어떤 이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돼 있는 이 미국에서 들리는 또 이슈에 따라 가지고 아침에 갭상승과 갭하락이 움직이기 때문에 데이 관점으로만 접근하되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약세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테마 종목들이 더욱더 거래량과 상승률을 키우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바이오까지도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일리 핫스핀 4종목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후장 관심주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상승률 점검을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7일 날 저희가 펩트론 제시해드렸는데요. 현재까지 89% 상승률. 그리고 7월 8일 사마제약은 63.5%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7일 카페24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그게 51.6% 현재까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오후장 공략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일단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증권주인가요? 네, 많이 때가 왔나요? 많이 약해졌죠. 네, 예. 네, 상승률보다도 조금은 지금은 시장이 좀 역배열과 약세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는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KB금융 그리고 보험 그리고 정권
증권까지 여러분들에게 증권, 예.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탄력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제 안전하게 좀 끌고 가는 네. 방향으로 좀 가자라는 의견으로 들고 왔습니다. 자, NH투자증권의 실적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데일리 스핀 차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찾을 필요 없습니다. 공시 아니면 대차 대제표뿐만 아니라 6월 뉴스 이리저리 찾으면서 언제 그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왼쪽 하단에 보시면요. 자, 기업 정보 나오고요. 실적 바로 나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자, 2022년도에 5,200억을 거뒀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7,200억의 전년 동기 대비 39%이고요.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가 9,742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34%의 고속 성장하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투자 증권 회사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 운영 이익 확대로 호실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진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밸류 프로그램에도 모두 다 이제 속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차트 보시게 되면 연일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역시 관리 패턴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개파락이 양봉 많고요. 5일선을 타고 가게 되면 안전적인 좀 패턴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지금 바이오가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녹십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조금 전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 목표가 바로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요. 손절가는 13,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녹십자입니다. 녹십자가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거의 3, 4년 동안의 하락을 딛고 바닥 기간의 바닥을 거의 11개월, 12개월 딛고 나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연속적인 쌍끌이 매수가 지금 3개월 연속 이어진다는 것은 추세가 이제 잡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이 셀트리온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의 바이오가 주도주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녹십자도 그쯤이었습니다. 그쯤 7월 2일부터 추세가 잡혀서 움직였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장대 양봉은 개파락의 양봉에서 나오는 추세 전환형, 다시 말해서 하방으로 누웠던 것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나는 이제 올라갈 거야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모습입니다. 자,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실적은 좋습니다. 2023년도에요. 이 전년 동기 대비 57% 역성장했는데 올해 자, 61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성장하는 자, 다시 한 번 더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고요. 특히나 1분기 적자를 딛고 2분기에는 186억의 흑자 전환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이 건강해 보이는 수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짧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목표가는요. 자, 14만 원이고요. 그리고 짧게 바닥도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12만 6천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은 29일 그리고 녹십자는 오늘 50주 신고가를 경신한 건데 네. 추가적인 상승 여러 봐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은 유튜브에서 공개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종목명은 알려드리고요. 매매 전략이라든지 가격 전략 그리고 어떻게 이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JYP를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바닥이 온 시그널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단 그러나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되돌린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캔들 모양까지 다 그려가면서 이동평균선에서 어떻게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매수뿐만 아니라 최대 저점이 나오는지 눈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8시 30분 너튜브입니다.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온.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데일리 온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아침에 라이브를 켜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시장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스핀의 프로그램을 들고 여러분들 시장 접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중에 JYP 엔터는 딱 1년 전에 이맘때에 신고가 찍고 줄줄줄줄 빠졌습니다. 예, 많이 과연 때가 빠졌습니다. 됐는지 예. 궁금하실 텐데 함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후장 공략주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또 뵈야겠죠? 네,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20년 전 한 영화에서요, 이 정우성 배우가 연기한 남자 주인공이 사랑을 고백할 때 한 말입니다. 이어 여자 주인공인 손예진 배우가 아주 섹시하게 소주 잔을 들이키는 장면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때만 해도 소주가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데 일조할 것이라고는 정말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한국 소주가 해외에서 인기입니다. 해외 수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소주 전체 수출액은 1억 141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2010년 초반만 해도 80%가량을 일본에서 수출했는데 이제는 미국, 중국, 베트남 순으로 수출 대상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K소주 관련주인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등 주류 업체 실적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하이트진로의 올해 영업이익이요, 4년 만에 최대인 약 1,970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2년 전부터 참이슬 등 일반 소주 수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계인들은 이미 K소주와 사귀고 있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